2023년 전기 산업기사 온라인 라이브 설명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제 시험하고 이제 전망, 그 다음에 필기학습법이에요. 실기는 3월 중순에, 3월 초에 다시 또 실기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전기산업기사 시험 및 전망인데, 실제로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하면 이점이 이렇게 많죠. 뭐 전기업체에서 취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이나 공무원 지원 시에는 가산점도 주어지죠. 근데 한국전력 같은 데는 전기기사 없으면 아예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어쨌든 면접 가서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공기업이나 공무원 다 요새는 전기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질문지에도 많이 있는데요. 60대 이상, 60대 되신 분들 요새 많이 따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60 이상 되신 분들 합격 많이 했죠. 근데 왜냐면 노후 대비해서 이제 재취업하려는 거야.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죠. 뭐 60세면 은퇴한다. 이건 좀 지금의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취업할 수 있다. 자, 2023년도 전기기사, 산업기사 시험 일정입니다. 일정인데 1, 2, 3, 4회예요. 전기기사는 1, 2, 3회고요. 전기공사기사는 1, 2, 4회에 보죠. 그래서 그거고요. 이런 일정에 대한 거는 이미 여러분들 우리 다음 카페 일레킴 에듀에도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월까지 응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이때 접수해서 지금 1월달에 접수해서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시험 보고요. 3월에 응시 자격 갖춘 사람은 이때 보겠죠. 2월에 응시 자격 갖추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2월달까지 안에, 지금 안에 이미 졸업이 돼 있다. 뭐 학교 졸업해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4학년 1학기 등록을 한다 그러면 3월달에 응시가 되겠죠. 그래서 필기시험 보시고요. 전부 다, 이제 시험은 전부 다 CBT로 진행합니다. 필기는 전부 CBT로 진행한다. CBT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예요. 컴퓨터에서 그냥 바로 마킹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앞으로는 필기는 CBT로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실기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CBT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기기사 응시자 및 합격자 숫자입니다. 전기기사의 합격률이요. 2022년도에 굉장히 높았어요. 실기 합격률이 한 40% 육박합니다. 왜냐면 요게 이제 전기기사가 1회, 2회, 3회가 있었는데 특히 뭐 3회 아주 대박이 났죠. 그죠? 거의 뭐 70% 가까이 붙었으니까요. 거의 대박이 났습니다. 1회가 좀 어려웠어요. 2회가 좀 쉬웠는데 3회는 거의 그죠? 문제 한 90% 정도가 거의 관연도 문제 출제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합격률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죠? 2019년도하고 비슷한데 거의 한 40% 육박하도록 돼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요 합격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합격률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지 이거에 따라서 뭐 난이도가 바뀐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그죠? 합격 기준이에요. 필기는 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 회로 및 제어, 전기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그런데 요것이 각기에서 20문항씩에서 100점 만점이 되고요. 과목당 40점 이상 못 맞으면 과락이에요. 나머지 점수가 돼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점 이상이면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기는 주관식이고요. 필답형입니다. 주관식 필답형이라는 것은 다 주관식으로 쓰게 돼 있고 수식, 뭐 계산식도 다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60점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라는 이 과목이 지금 현재는 KEC를 기반으로 합니다. KEC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기설비 규정입니다. 원래는 이제 IEC였던 거죠. IEC. 국제 전기전자 기준이었는데 요거를 KSC로 같이 있다가 이걸 다 통합해서 KEC로 바꾼 거예요. 규정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야? 2023년도에 우리가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제 교재가 아니고 다른 뭐 출판사 교재를 사더라도 2023년 교재를 사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저 2022년 책인데 그걸로 공부할게요. 하다가 잘못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입니다. 왜? 2022년 10월 달에도 KEC가 또 개정이 됐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 개정된 내용이 지금 책에 2022년 책에는 안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필기 쪽은 전부 다 CBT로 갑니다. 실기는 아닌데요. 필기는 CBT예요. CBT라고 하는 거를 좀 약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CBT는요, 컴퓨터로 바로 봅니다. 바로 보고 본인이 거기다 답을 하면, 마킹을 하면 그걸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죠. 그런데 CBT는 옆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CBT는 어차피 이상한 사람들 나오죠?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뭐예요? 먼저 보는 사람이 불리하다. 야, 정말 진짜 최악의 그죠 유튜버예요. 뭐예요? 먼저 보는 사람이 불리한 게 아니고요. 시험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그죠? 조금 뭐예요?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 약간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난이도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CBT는 항상 그죠?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는 우리가 제가 주로 하는 이 윤조 출판사에 CBT 그죠? 문제를 미리 좀 넣어놨습니다. 연습 좀 하시라고요. 2022년도에는요, 전기기사 3회가 CBT였는데, 요거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CBT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냥 관연도 문제 막 뜯어놓은 CBT는 의미가 없고요. 난이도별로 문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CBT 문제는 난이도는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문제만 과목당 20개씩 하다 보니까 잘못되면 좀 일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필기는요, 우리 총 5과목이지만,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는 파트보다는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를 공부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좋아요. 왜? 우리가 보통 과목을 보면 전기 자기학하고요, 전력공학하고요, 전기기기하고, 회로 및 제어공학이 있죠. 물론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제어공학이 빠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기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건 이거예요. 항상 이거는 뭐 매년 똑같이 말씀드리거든요. 항상 20문항 중에 몇 개를 맞힐 거냐는 거를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가장 편한 과목은 뭐예요? 전력공학. 재미있죠, 아무래도. 그죠?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기준, 법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개는 뭐에도 똑같이 가냐면 이 두 개는 실기에도 똑같이 가기 때문에 실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어떤 학생이 얘기합니다. 교수님, 관연도 문제지 실기 30년짜리 보면 되나요? 아니요. 22년만 해도 차고 넘쳐요. 다만 뭐예요? 이거를 알았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 그죠? 15점 이상을 맞아라. 근데 저한테 질문 많이 하셨죠. 뭐예요? 이거 KEC인데 뭐가 나올 줄 알고 하느냐? 제가 예상 문제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모든 필기 관연도 문제지 안에 예상 문제 다 들어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총 KEC 바뀐, 예전에서 바뀐 내용이죠. 예전에서 바뀌어서 나온 내용 총 그죠? 한 회차당 한 6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5개 이상은 다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자기학이거든요. 자기학. 자기학은요, 12개에서 14개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12개에서 14개 목표로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다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군데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전기자기학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야? 공식을 다 유도를 해드리거든요. 공식을 유도를 안 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공식만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을 제가 유도는 해드릴 건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요약을 해가지고 이 요약집을 가지고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요약집에 있는 내용 보시고 특히나 2장, 그 다음에 7장, 8장, 11장을 체크해 두셨다가 여기를 공부하시면 12개 미니멈, 많으면 한 14개 정도 맞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18개 맞고 싶은데요. 더 맞으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공학하고 전기설비 기준은 금방 되겠지만 실기 그대로 있기 때문에 100% 공부 다 하는 게 맞고요. 전기기기가 또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일단 한 과목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전기자기하고 공식 유도는요, 그냥 공식 유도를 전혀 안 보고 요약만 외우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식 유도는 좀 보시고 그냥 필기하지 마시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거기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전력공학은요, 어차피 실기에 다 들어가는데 얘들 세 개. 송전, 배전, 발전인데 이 발전은 실기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많이 나오면 20문항 중에 하나에서 많으면 3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공부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시간이 있으면 요약집이라도 좀 보고 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는 좀 풀어보시고요. 그 외에는 안 해줬는데 이 3장하고 7장이 시험 문제 가장 많습니다. 그럼 얘는 이 두 가지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거 전설로, 선로정수, 코로나 전부 다 실기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야? 여기 다 버리고 이거랑 이것만 공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실기가 고장계산, 중성점 접지, 유도제 다 나오는 거야. 하나도 안 빼고. 그러니까 전력공학은 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지 마시고요. 발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빠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실기에 접목을 해야 되니까요. 전기기기입니다. 좀 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과목인데 여기서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사항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이 좀 다른데요. 이 전기기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예요? 어쨌든 전기하고요, 물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물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계공학이죠. 전기 플러스 기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전기는 그냥 전원만 인가하면 얘들이 쭉 그 부하로 공급되는 거지만 얘네들은 뭐예요? 뭔가가 뭐예요? 회전체를 만들어서 뭔가가 회전하고 있고요. 맞아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물성적인 부분 때문에 이걸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전기기기는 철저하게 뭐예요? 요약집 암기하시고요. 요약집에 있는 문제 그대로, 그죠? 많이 나왔던 문제 그대로 보시면, 그죠? 어떠냐? 이거 15점 그냥 나온다. 그 중에도 뭐예요?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가 제일 많다. 나머지 정류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빠지는 형태거든요. 그 다음에 요새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정류기 중에, 그죠? 이런 얘기를 아무 데도 안 해줄 거예요. 정류기 중에 DC-DC 컨버터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더라. DC는 가장 큰 약점이 뭐야? 승합, 강압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로 벅 컨버터, 부스트 컨버터, 그 다음에 벅 부스트 컨버터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강압용, 얘들은 승합용, 승강압을 할 수 있는 애들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공무원에서는 예전부터 기준이 됐던 건데 기사에 2022년도 CBT부터 얘가 들어갔어요. 요거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회로 이론인데 여러분들이 이 회로 이론은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전기 기사 하시는 분들은 회로가 10개, 제어가 10개입니다. 그러면 회로가 10개인데 몇 챕터예요? 총 16챕터인데 요 두 개는 제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개 챕터면요. 그럼 14개 챕터인데 시험 문제는 몇 개라고요? 10개. 10개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 챕터에 하나씩 내도 10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3장, 7장, 8장, 여기 8장이죠. 3장,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분포정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다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거놓고 회로는 이 뒤로 공부하겠다. 대칭 예상교로, 즉 8장 이후로 공부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10개에서 맞을 수 있는 게 한 7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자, 산업기사는 어떠냐? 산업기사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끝까지. 산업기사는 기사에 이 제어로 들어갔던 이 부분이 산업기사에 있는데 이게 기사에서요 2장에서부터 한 5장까지 내용이에요. 요 두 가지를 합치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거의 30% 육박해요. 10개 중에 몇 개 나온다는 거예요? 3개는 출제된다는 거죠. 여기는 무조건 하세요.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안 나오는 데 있죠. 벡타계죠. 상호이도 결합표로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2단 자막 잘 안 나옵니다. 이런 데 거놓고 시작하면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시다. 자, 제어는 마찬가지예요. 제어는 뭐예요? 라플라스 변환, 그 다음에 전단함수 블록선도 여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정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새는 요거 많이 나오죠. 제가 2022년도에 이 G변환 중에 역 Z변환 문제 하나 있거든요. 얘를 1회차 내가 특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얘 나온다 무조건. 안 되면 답이라도 외워라. 나왔죠? 2회차 같더니 어떻게? 또 나왔어요. 3회차 CBT 같은 게 어때요? 또 나왔어요. 1년에 3번 나온 문제가 얘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데를 체크해서 드린 거예요. 여기는 거의 없어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데 위주로 하시면 충분히 그죠? 60점 아니라 한 70, 한 2, 3점은 맞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죠. KEC예요. 한국 정확하게 전기 설비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얘를 뭐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간 내용 중에는 총칙이 가장 중요했고요. 여기 들어간 내용 중에 1장. 그 다음에 여기 저압 전기 설비.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 철도 분산형 전원이 전면 새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사실은 여러분들 실기를 보면 제가 이게 빠를 것 같은데요. 실기가 제외되어 있는 애들은 얘예요. 전기 철도. 그 다음에 전력 보안 통신 설비. 얘 빼고는 실기 그대로 다 나오니까 어차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죠? KEC. 그 다음에 바뀐 규정은 제가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혹시 공사기사 보시는 분들은요, 또 응용하고 공사 재료인데, 여기서 보면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조명 전열 전동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죠. 공사 재료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사 재료는 대부분 뭐예요? 잘 보세요. 전선 케이블 어디 있었어요? 전력공학. 그 다음에 가공이입선 배전선로공학 어디 있었어요? 전력공학 설비 기준에. 그 다음에 저압 배전반 설비 기준에. 필의 접지 전부 설비 기준에. 그 다음에 이런 건 뭐예요? 기기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놓으면 사실은 뭐냐면 얘들을 잘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전력하고 설비 기준 잘하면 얘들은 그냥 어부지리로 가져가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 새롭게 무슨 공사 재료를 공부하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뭐 제가 어디가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드렸는데요.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요. 스텝 1, 2, 3로 나눴습니다. 필기학습 순서예요. 전체 이론을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봐야 돼요. 순서는 어때요? 회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로가 제일 중요해요. 회로가 모든 과목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회로는 꼭 먼저 들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완강이 중요해요. 완강이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틀어놓고 내가 시간을 보낼지언정 어쨌든 다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부터 준비를 합니다. 회로부터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약을 하셔도 되고 전력을 먼저 하셔도 돼요. 자기약도 또 수학이니까 또 머리 아프다 그러면 전력을 먼저 하세요. 설비 기준을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어차피 법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앞쪽에 안 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하는데요. 얘네들은 맨날 물어봐요. 저한테. 교수님, 예를 들어 전기 자기약이 16강인데요. 하루에 그죠? 어떻게 해요? 항상 뭐예요? 하루에 3강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3시간이잖아요. 근데 3강을 봤는데 3강을 필기하면서 보시지 마시고요. 책에다 줄거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요약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기본서 뒤에는요, 5년치의 기출문제가 들어있습니다. 5년치 기출문제가 들어있으니까 5년치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나는 지난번에 떨어져서 관연도 공부만 한다. 관연도는 어떻게 해요? 최근 7개년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최근 7개년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런데 나는 7개년은 작년에 공부하면 다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7개년이 아니라 15개년 정도 가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공부를 조금 더 했다고 손해나지 않는다. 실기감은 어차피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파이널 특강이라고 하는 필기 교재가 있죠. 시험 한 달 남으면 여기 뭐예요? 과목별 요약 정리 다 돼 있고요. 많이 나온 문제 543이에요. 543 뭐예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5번 이상, 4번 이상, 3번 이상 나왔던 문제예요. 이 문제만 해도 결론은 이 책만 봐도 이 책을 보고 이 책 풀어보고 강의 들으면 합격하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필기는. 대신에 뭐는 회로는 꼭 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순서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론 빨리 보시고요. 자, 주목. 스텝 1, 2, 3라고 하면 맨날 앉아가지고 어떻게? 1, 2, 3로 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1, 3, 2 해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1은 하고 가시라고요. 1, 3, 2로 하든 1, 2, 3로 하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데 1은 무조건 하고 가시라. 특히 뭐예요? 회로.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관연도 문제만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연도 문제는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2022년부터 2011년까지 거꾸로 옵니다. 10년치 정도로 본다면. 물론, 그보다 더 하실 분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요, 예를 들어 2000 지금은 그죠? 이게 아니죠. 2000 뭐, 한 7년부터 돼 있다 이러면, 2022년부터 거꾸로 내려가서 7개년 하시고요. 나머지 8개년, 15개년짜리 사면 나머지 8개년은 어떻게 하세요? 별 개수 많은 것만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세 번째입니다. KEC를 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하고 카페 이렇게 글 써놓은 거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뭐예요? KEC를 안 했는데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이제는 KEC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고요. 개정사항이 되면 제가 라이브로 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도 하고 카페 자료도 올려드립니다. 지금 2022년도 10월 개정에 대한 부분은 이미 윤조출판사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 정도 돼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또 해드릴 겁니다. 어디서요? 여기 라이브에서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KEC를 안 하면 이제 망한다. 그렇죠? KEC를 여러분들 제가 못 빠져나가게 예상 문제 다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은요, 그거 빼고 나서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2020년도 예상 문제, 우리 KEC 했던 거 적중된 거 한번 볼까요? 고장보호에 대한 거 제가 1장에 예상 문제로 넣어놨거든요. 보기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나왔죠. 이러면 2022년도 전기기사 1 해봤는데 이런 거 다 맞췄을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왜 그래? 전 다른 책 갖고 있는데 그걸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결정한 거니까요. 근데 우리 책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실기로 가져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정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설해라. PEM 도체, PL 도체. 자, 실기 예상 문제 제가 100문제 작년에 만들어드렸죠? 몇 번에 있었어요? 5번에 똑같이 있었다. 제가 여러분들 다른 거는 얘기할 수 없어도 KEC만큼은 저보다 적중률이 높고 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널 필기 특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있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책이 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냐면 이거예요. 전기기사 파이널 특강이면 전기기사 필기가 2002년 3회차부터 CBT가 됐습니다. 3회차 CBT에 있었던 문제 중에 그동안 우리가 관연도 문제나 이런 데 많이 안 했던 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두 가지 종류겠죠? CBT에 문제가 새로 들어간 건 뭐예요? 신규 출제돼서 들어갔던 문제.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 문제인데 너무 오래된 관연도라 우리가 버렸더니 어떻게 낸 거예요? 보기를 좀 바꿔서 설명을 좀 바꿔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 다 뒤에다 집어놨습니다. 물론 산업기사, 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다 똑같이 전부 다 파이널은 CBT 문제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새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서 한 건데 쪽집게 필기특강과 실기특강을 작년에 했죠. 2022년도에
필기를 총 4회를 했어요. 1회, 2회, 3회는 전기기사하고 4회 공사기사 했기 때문에 총 4번 했고요. 실기를 총 4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023년 1회 필기가 좀 빨라졌기 때문에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3일간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특강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데 특강은 보통 시험 보기 2주 전에 3일 합니다. 3일. 필기든 실기든 관계없어요. 교재는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살 수 있는 교재는 아닌 거죠.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시험 보기 2주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죠. 정리해서 고득점 하자는 거예요. 고득점이 아니면 뭐 60점 맞아서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사람들 대부분 다 붙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죠. 기분 좋았던 그런 특강이었습니다. 올해는 1월 28일 합니다. 이달 28일 날 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해요.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은 어떻게 하냐? 라이브는 어떻게 하냐? 제가 여기서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그대로 그냥 다 전송합니다. 그거 알아두세요. 그죠? 따로 나중에 다 찍어놨던 거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전송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필기하고 실기의 연관성 중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전력공학하고 설비 기준은 제가 얘기했는데 전기기기의 경우가 실기하고 어떻게 가느냐? 대부분은 변압기예요. 이제 대부분 변압기. 회로 이론은 실기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삼상이나 고조파는 무조건 나온다. 우리가 회로로 보면 8장, 10장 이런 데는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버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연관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22년도 실기의 특징이 뭡니까? 필기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붙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죠. 예전에는 실기는 실기대로 따로 공부했는데 지금은 필기를 잘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실기 가면 고득점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조삼모사라고 해요. 조삼모사가 뭐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 때 4개 밥을 주면 아침에 배고픈데 아침에 4개 저녁 때 3개 주면 좋다 그래요. 조삼모사예요. 무슨 얘기냐? 필기 때 뭐라 그래요? 필기는 관연도만 외우면 돼. 카페에 가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관연도 외웠어요. 실기 오니까 어때요? 필기 때 공부한 내용이 없으니까 너무 그죠?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회로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필기는 한 번 만에 붙었는데요. 실기는 3년 걸렸어요.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주변에 실제로. 그럼 필기를 차라리 1년 걸리고 실기를 한 번에 붙는 게 낫지 않아요? 오히려?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기, 다 외워. 뭐 이런 강의를 해서는 실제로 이제 앞으로는 실기 보기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비전공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새는 뭐 전공자들 전기기사 따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지만 비전공인데 전기기사를 땁니다. 왜? 전기는 면허증이거든요. 면허증이란 건 뭐야? 이런 건물에 전기를 넣으려면 전기기사 변압기 용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기기사 몇 인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기기사가 없는 사람은 취업은 안 시켜주죠. 근데 전기기사가 있으면 무조건 취업이 된다. 전기기사는 무조건 취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전공자 이제 준비하실 때 너무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비전공인데 전공자의 스펙을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전공자들이 카페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아니야 필기는 그냥 관연도 외우고 실기 조금 공부했더니 붙었어요. 요거 전공자일 확률이 커요. 비전공자가 여러분들 관연도를 그냥 외운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전기 공부하는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경기사를 시험 본다. 조경기사. 내용 아무것도 모르면 관연도 문제 보면 뭐예요? 전부 다 외계어고 다 외워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조급하게 먹도록 자꾸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사서 외우다 떨어지고 또 책 버리고 또 사고 계속 뺑뺑이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본인이 어떤 정보에 대해서 필터링 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라이브 와서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죠? 다 알아봐서 스스로 필터링 하든지 2가지 중에 1가지는 하세요. 자, 비전공자는요, 기초부터 하세요. 전자계산기 사용법 하고요, 기초 특강이 있으니까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용어하고 단위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회로나 자기학 같은 경우엔 단위 가지고 장난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위를 꼭 공부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회로 이론. 제일 중요하죠.
완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완벽한 이해보다는 일단 다 들어서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약집을 보면서 암기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뭐냐면 회로 이론을 보는데 옆에다가 요약집을 같이 갖다 놓고 하시면 더 이해가 빨리 가겠죠. 왜? 요약집에 있는 거, 지금까지 이분이 이만큼 설명했지만 중요한 데는 여기구나. 자, 요약집은 어디 있냐? 필기 파이널 특강책 교재 맨 앞에 있어요. 또 다음 카페 일레킴 에듀의 자료실에 다 들어 있습니다. 두 군데 있어요. 누가 들어? 돈 내야 사나요? 돈 안 내도 삽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공부하세요. 요약 누가 했어요?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런 거 학생들 안 맡겨요. 자, 우리가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합격자들이 그죠. 올해 여러분들 우리 카페 들어가시면 합격자 수기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학자들이 정하는 필기는요, 일단 이론을 정독한다. 무슨 얘기예요? 정독이라는 개념보다는 완강한다는 거예요. 빨리 보는 거야. 일단 졸더라도 틀어놓고 졸아요. 그거 할 때 플러스 요약을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다.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책 보시고요. 기출문제 풀이하세요.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 즉 뭐예요? CBT로 모의고사를 보세요. 모의고사는 그죠? 어디 있다고요? 윤조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면 있다 그랬어요. 이걸 해보는 게 좋아요. CBT를 먼저 한번 경험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기기사든 뭐 산업기사든 공사기사든 공사산업기사든 이제는 전부 다 핵심이 뭐야? CBT니까 파이널 특강이 중요하다. 왜? 시험 문제를 낼 때 여러분들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마세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뭐가 돼 있어요? 챕터가 자기학이에요. 전기 자기학이면 11개 챕터면요. 챕터당 몇 문제씩 나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챕터당 2문제씩 나오겠네요. 거의, 그죠? 아니에요. 1장 안 나오고요. 2장이 3개, 3장이 하나, 4장이 둘, 5장이 하나, 6장 하나, 7장이 셋, 8장 넷, 뭐 9장 하나, 10장 셋, 11장 둘,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CBT는 뭘 정하냐면, 제가 이 얘기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뭐라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마다요, 그 문제은행에 만약에 자기학 11장이다라고 되면, 여기에 문제가 뭐예요? 상중하로 문제 등급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보면 A는 11장 문제가 나왔는데 상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얘는 11장에 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10장에서 하 문제가 나오고 얘는 10장에서 상위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지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상중하로 나눴구나. 그럼 중하는 다 뭐예요? 다 많이 나왔던 5번, 4번, 3번 남았던 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상은 여러분들, 상은 좀 그렇죠. 왜? 상은 여러분들 뭐예요? 맞추지 말라고 내는 건데 맞추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파이널 특강책이 품절이 오는 거예요. 자꾸. 왜? 실제로 시험 가서 보니까 똑같이 나왔거든. 사야 되고. 이렇게 해서 품절이 됐던 겁니다. 실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이제 일정이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이제 이번 달 일정인데요. 오늘, 그죠? 오늘 오후에 변압기 3장 전기기기 했죠. 내일 아침에는 공사기사 필기 파이널 CBT 추가 문제 하고요. 오후에는 다시 변압기 3장 또 합니다. 이렇게 다음 카페 일레킴 에듀에서 방송 시간표가 다 있으니까요. 본인이 보시고 내가 이런 부분은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은 대부분 전기기사 필기 실기, 그 다음에 이제 전기지 공기업 뭐 이런 것들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표는 가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라이브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뭐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진짜 너무한 거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